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잠깐 제가 보여드릴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아주 그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와일드카드 확장이란 이름의 기능입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get schedule이란 이름의 SQL 파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SQL 서버 요 메모 엔진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SQL 파일을 만들고요. 그 SQL 파일에 프로시저 구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빌드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와일드카드 부분 select star from schedule select mode asterisk from schedule 이렇게 해서 어떠한 쿼리 구문을 제가 작성을 해 놨는데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가 경고를 주네요. 이제 경고라기보다는 어떠한 이제 규칙에 의해서 와일드 카드는 이제 풀어 쓰는 게 좋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이걸 왜 편리하게 셀렉트 스타 프롬 하면 되는데 물론 저도 셀렉트 스타 프롬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어떤 성능 부분에서는요.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와일드 카드로 써 놓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다? 이제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가져오는 게 성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DBA랑 같이 작업하다 보면 이제 셀렉트 스타프 프롬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능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귀찮아도 하나씩 필요한 것만 현재 get 스케줄에서 이 프로시저를 호출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올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select start from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select 뭐뭐뭐 from 하는 게 훨씬 더 성능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이런 경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요거는 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룰스 데이터에 보면 이게 맞지 않다. 셀렉트 스타 프롬 같은 경우는 각각의 테이블 안에 있는 어떠한 이제 필드명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요. 요 구문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여기 부분 여기 이제 중단점 설정 부분 말고 여기 구문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요. 리팩터링이라는 이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서 리팩터링 기능을 사용해서 보면 와일드카드 확장이라는 이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와일드카드 확장을 하게 되면 select stop 이제 리팩터링에서 자, 이제 와일드카드 확장. 그래서 어떠한 SQL 구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팩터링에 보면 와일드카드 확장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클릭해 보면요. 와일드카드 확장에 대해서 변경 내용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elect start from schedule로 되어 있는데 얘를 각각의 필드 안에 있는 모든 구문으로 select number, year, month, day, hour, title, content, post date from schedule 이렇게 풀어 쓸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만 이제 이제 원하는 거 이제 풀어 쓴 다음에 얘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지워서 사용하게 할 거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구문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일드카드 확장에 대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다시 컨트롤 G 누르면 요거 select start from schedule을 컨트롤 Y 눌러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와일드카드 확장입니다. 이만큼이. 그래서 이에서 select start from에서 얘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이만큼을 바꿔준다. 이게 뭐다? 바로 와일드카드 확장이라는 이름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다시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어쨌든 나머지는 아직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와일드카드 확장하게 되면 현재 구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표식
뭐 어떠한 이제 파란 색깔 밑줄 또는 빨간 색깔 밑줄이 보여지지 않죠. 이제 이 구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능을 뭐라고 한다? 와일드 카드 확장이라는 기능입니다. 제가 컨트롤 시프트 B 눌러서 현재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B 눌러서 잠깐 빌드 시켜보면요. 다시요. 컨트롤 세미콜론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빌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많이 있는데요. 하나 더 있네요. 이제 다른 쪽에서 한번 볼게요. 일부러 제가 이거를 모아놨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부분 하면 똑같이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쿼리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슬린다는 거죠. 여기 부분은 select star from 굳이 현재 view schedule by domain 특정한 아이디에 따라서 스케줄을 보여주는 어떤 기능을 구현해 줄 건데요. 굳이 모든 필드 다 가져올 거냐? 아닐 거냐? 이거를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스타하게 되면 스타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져온다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얘를 리팩터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문을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팩터링 와일드 카드 확장 해서 넘버 필드부터 뭐뭐뭐까지 가져올 거냐 가져오겠다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풀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리스트 페이지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이 컨텐트 필드를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빌드 시키면 현재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빌드 시키면 다른 에러들은 많이 뜨고요. 이제 현재 저장 프로시저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데이터 관련된 규칙 중에서는 얘 관련해서는 어떻게 딴지 걸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이제 이 정도라는 거죠. 만약에 리스트 페이지 상세 보기 페이지 아니라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이 컨텐트를 읽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타이틀은 읽어오되 컨텐트를 읽어올 필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상세 저장 프로시저 아니라 리스트 저장 프로시저에서는 요거를 빼주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컨텐트를 빼주는 게 좋다는 거죠. 컨텐트에 대해서 잠깐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정의로 이동을 잠깐 해보면 컨텐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또는 엠바 캐릭처 뭐 텍스트로 돼 있는 거를 매번 읽어온다라는 거는 뭐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이제 인덱스를 타지 못한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어차피 상세 보기에서는 컨텐트를 읽어다가 다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리스트 관련된 저장 프로시저다 그럴 때는 컨텐트를 읽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땐 풀어 쓰고 이제 풀어 쓴 다음에 어떻게 하자? 요거는 빼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 성능상으로 이렇게. 자, 이러한 기능을 뭐라고 한다? 어떠한 이제 쿼리 구문에서 리팩터링에서 와일드 카드 확장이라는 이름의 기능입니다. 자, 이처럼 SQL 구문에 대해서는 개발자라면 그리고 DBA들도 마찬가지고요. DBA라든가 개발자라면 하나의 어떠한 이제 그 SQL 관련된 거 SQL 서버 관련된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모든 구문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컨트롤 세미콜론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빌드 한번 해보고요. 리스트 관련된 거 제가 남겨놨을 텐데요. 보여지나요? 스케줄, get schedule by domain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view get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정을 출력해주는 저장 프로시저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팩터링, 와일드카드 확장, 확인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스케줄 리스트에서 get schedule by community가 만약에 리스트용 일정에 대해서 리스트용 출력하는 기능이다. 그러면 굳이 뭐를 컨텐트를 읽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일정에 대한 출력하는 저장 프로시저에서는 요 컨텐트 필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컨텐트 필드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엠바 캐릭터 맥스라든가 텍스트와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굳이 컨텐트를 읽어오지도 않는데요. 이제 얘를 읽어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읽어온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와일드카드 확장 기능을 쓴 다음에 컨텐트 필드는 현재 이 저장 프로시저가 사용되는
어디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상세 내용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의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상세 보기 좀 전에 얘는 이제 상세 보기 저장 프로시저니까 상세 보기 일정에 대한 상세 보기 저장 프로시저니까 상세 내용 컨텐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얘는 그냥 일정에 대한 출력 리스트용 저장 프로시저이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단어를 써놓으면 리스트용 저장 프로시저다. 그런 경우는 타이틀만 보여지고 내용은 보여지지 않아도 되는 저장 프로시저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거를 읽어온다라는 거는 성능상으로 굳이 텍스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매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성능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리팩터링을 해주시는 거. 그래서 와일드카드 확장 기능을 통해서 이제 어떤 기능들 잠깐만요. 정의로 이동 잠깐 해보면 이렇게 컨텐트처럼 엔텍스트라든가 엠바 캐릭터 맥스라든가 얘네들 같은 경우 굳이 읽어올 필요가 없다. 이제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그런 경우는 읽어올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는 와일드카드 확장해 놓고 스타우면 컨텐트까지 다 읽어오는 거고 스타를 이렇게 와일드카드 확장 기능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타이틀만 읽어오고 컨텐트는 읽어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와일드카드 확장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쿼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날 때 제가 미리 해놔도 상관없는데요. 그때 모아놓다 보니까 빌드를 해보면 이제 그 관련된 코드가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와일드카드 확장 기능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와일드카드 확장이라는 이름의 기능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